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이곳 시간으로 6월 1일, 조금 논란이 있을 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에서 올 시즌 올해 선수, 이제 올 시즌의 선수, 올해 선수죠. 올해 선수 최종 후보 6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인, 그것도 페널티킥 골이 하나도 없이 순수 필드골로 23골을 넣고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없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자, PFA가 오늘 발표한 올해 선수단 최종 후보 6명의 명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질 반다이크, 해리 케인, 사디오 마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케빈 더브라이너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저만 아쉬운 게 아니라 영국에 있는 현지 팬들, 그리고 또 언론들도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PFA가 발표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SNS,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데 댓글에 보면 이 영국에 있는 현지 팬들, 그러니까 비단 토트넘 팬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팬들, 다른 팀 팬들도 이제 자기는 아스날 팬이다, 자기는 다른 데 팬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그러면서 Where is Son? 손흥민 선수는 어디에 있느냐 라는 식의 의문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상당히 많은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다 세진 않았지만 80에서 90% 정도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BBC라든지 데일리 메일이라든지 많은 언론사 쪽에서도 이 PFA 올해 선수단 최종 후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아함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PFA 올해 선수단 후보들 중에 득점왕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최근 10년, 정확하게 최근 11년이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1년 동안에 득점왕이 포함되지 않았던 경우 몇 건이나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득점왕 자체가 아예 득점왕이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던 경우는 딱 한 차례 있습니다. 2020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이미 바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2020년 같은 경우에는요, 제이미 바디 선수의 이름은 없고 알렉산더 아놀드, 그리고 더브라이너, 버질 반다이크, 핸더슨, 마네, 스털링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제이미 바디 득점왕이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경우처럼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 선수 두 명이 공동 득점왕을 차지를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프리미어리그는 공동 득점왕을 인정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 득점왕이 못 들어간 득점왕이 이 후보에 못 들어간 경우가 있느냐?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두 경우가 있었어요. 일단 2011년도였는데 이때 2011년도에 그러니까 2010, 2011 시즌이죠. 이때 득점왕은 테베스와 그리고 베르바토프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테베스는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베르바토프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득점왕 중에 일부만 PFA 올해 선수 최종 후보에 올랐던 상황인데요. 2019년도에는 득점왕이 오바메양, 살라, 마네가 3명이 공동 득점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올해 선수상 후보에는 아게로, 반다이크, 아자르, 마네,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스털링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마네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라와 오바메양 선수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11번 시즌 중에서 득점왕이 아예 이름을 못 올린 경우는 한 번, 그리고 득점왕 중에 공동 득점왕이었을 때 득점왕 중에 일부만 오른 경우는 2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왜 그렇느냐? 일단 2019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4월 초에 이 PFA 올해 선수 최종 후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시즌이 약 한 5월 말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어떤 선수가 분발을 해가지고 득점왕에 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측을 못 하잖아요. 미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올해 선수상 최종 후보가 9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이때는 이제 뭐 제이미 바디가 골은 이렇게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레스터 시티의 성적이 그렇게 막 상위권에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네, 좀 아쉽지 않았나. 이름을 좀, 네, 리그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능력은 아니었지 않았나라는 막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발표는 6월 1일 날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PFA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의 투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선수들한테 뭐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투표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투표 기간이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면 한 달 정도거든요. 이때 이 6명의 선수,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버질 반다이크는 빼자고요. 어차피 수비수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5명의 선수들의 스탯, 그 기록과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구간은 그러니까 세 구간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4월 8일 이전까지 투표 전에 선수의 개인 스탯, 그리고 투표 기간 중에 선수의 개인 스탯, 그리고 투표하고 난 이후에 5월 8일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약 한 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 선수의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고, 전체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에서 23골 7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14골 6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 기간 중에도 6골 1도움, 굉장히 높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투표한 후에도 3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정말 맹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선수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오케이, 뭐 살라라든지, 그리고 더브라이너, 여기에 마네 정도, 어차피 이 3명의 선수는 리그 1위, 2위를 이제 이렇게 팀의 리그 1위, 2위를 이끌었고, 특히 뭐 살라는 거의 뭐 리그 MVP급 활약을 했고, 여기에 리그컵, FA컵, 그리고 리그컵, FA컵 우승을 했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2위 준우승을 차지했고, 뭐 그 정도의 리그 MVP급의 활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라도 한번 제외를 해보도록 하죠. 뭐 살라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투표하기 전에 20골 10도움을 기록을 했고, 투표 기간에는 2골 3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 후에는 한 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미 투표하기 전에 너무 막 그 언터처블한 넥스트 레벨, 그러니까 다른 레벨, 어너더 레벨이죠. 어너더 레벨의 그런 활약을 했기 때문에 살라는 제외를 하고요. 더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맨시티 리그 우승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투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그에서 맹활약, 그러니까 맨시티가 리그 선두권을 지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제외를 해보도록 하죠. 만에도 어쨌든 리버풀이라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봤을 때, 오케이, 더브라이너, 마네, 그리고 살라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케인과 호날두가 손흥민 선수와 비교했었을 때 과연 개인적인 스탯에 있어가지고 손흥민 선수보다 높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케인 선수는요, 이 투표하기 전까지 12골 6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보다 2골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투표 기간 한 달 동안에 1골 2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6골 1도움인데 케인 선수는 1골 2도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투표 후에는 4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다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오케이, 케인 선수 그래요. 잉글랜드 선수고 잉글랜드 국가대표 캡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그 PFA 소속, PFA 들어가 있는 선수들 잉글랜드 선수다라는 감안을 했었을 때, 오케이, 뭐 그래, 뭔가 어드밴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호날두 선수가 좀 그래요. 호날두 선수가 투표하기 전에는 12골 3도움,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투표 기간 중에 6골을 집어넣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6골 1도움이거든요. 1도움이 적습니다. 그리고 투표하고 난 이후에는 아예 골도 없고 도움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도 18골 3도움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날두 선수가
올해 선수 최종 후보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름값인가요? 그래도 호날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는 조금 선택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 투표 기간 전후의 스탯을 비교를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살라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토트넘의 4위도 이끌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버풀에 물론 마네도 좋은 선수 중에 합니다만, 오케이, 살라 선수 올라가야 될 거고, 뭐 버질 반다이크 어쨌든 수비수 중에 한 명 올라가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리그 우승을 했으니까 더브라인 올라가야 될 것 같으면 마네 빼고 뭐 케니 선수는 오케이, 잉글랜드 그런 버프 있잖아요. 그러면 잉글랜드 버프 때문에 케인 선수 올라간다고 치면 마네, 호날두 빼고 손흥민 선수를 여기에 집어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도 아쉽고요. 여기 있는 많은 또 현지 팬들도 아쉬워하고 현지 언론들도 아쉬워하지만 일단 결정이 됐고 나왔기 때문에 좀 속은 쓰리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다음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아예 이런 논란이 없도록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 시즌에는 PFA 올해 선수 최종 후보에도 오르고 나아가서 PFA 올해 선수상도 탈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이건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